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는 뭔가 어떤 게 가장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북한 리스크는 사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그게 그 당시 대통령 지방선거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2010년이었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시 여당이 큰 덕을 볼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별 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 이슈가 좀 앞섰어요. 네네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통계청 지금 저 자료가 나왔는데 1월달 일자리가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사실 일자리 상황이 심상치 않고 저는 이제 경제가 역시 펀더멘탈이 이번 선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취약계층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지향해왔던 핵심 계층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하겠다, 그분들을 보살피겠다고 했던 층인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방에 가보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최저임금제 파문으로 심지어 어린이집조차도 이 최저임금 파문으로 엉뚱한 후폭풍 맞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도 적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상황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보살펴야 되고 또 이렇게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층에서 지금 이반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 일자리가 특히 심각합니다. 예. 최악의 청년 일자리 지금 상황이고요. 이게 왜 비롯되었냐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취임 이후에 아주 이념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뭐 일자리, 그다음에 제재 정규직 문제라든가.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원전이라든가. 보면 백운기 장관이 지금 사우디 원전에 지금 우리 정부 올인해서 그걸 수주하겠다 그러는데 집권 초기에는 원전을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자꾸 오락가락하는 정책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문제도 그저께 그 국무조정실장이 블록체인 정책을 기술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이 불쑥 그걸 폐쇄하겠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왁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이 업종에서 보더라도 13개 주요 업종 중에서요 지금 6개 업종이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 대부분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일자리와 밀접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비단 이 정부의 잘못은 아니겠죠.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것일 텐데 그러나 정권을 맡은 만큼 이 산업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 내놓지 못하고 예. 이념적으로 좋은 정책 이걸 내세우다가 지금 집값만 하더라도요. 집값은 강남만 올랐습니다. 강남만 오르고 지금 네. 지방은 심각하게 내렸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경남대 창원에 있는데 예. 집값이 전국 최악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